다음은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출신의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출신의 새로운 미래 김종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행정명령, 공작정치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서 국가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불리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대통령은 책임 면제, 법안 거부 등의 특권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봤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특별보좌관을 지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유명한 책에 닉슨 대통령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꿔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초제왕적, 초과 권력의 대통령 권력 운영을 막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난 한 2년 가까이 국정 운영하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 많은 주위의 참모들 또 외부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나갔다 하는 말씀을. 총리님, 대표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한 가지만 딱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주시죠. 글쎄 우선 저는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네. 이 국무위원들에 의한 협업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의 그런 그 사일로라고 그러나요? 각 부처가 이렇게 가지는 기득권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국민 앞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협력하는 그런 그 정부로 만들겠다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저는 발휘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국정들이 그 관계부처 간의 그런 그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어느 정부보다도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잘 되는 정부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그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부처 간에 너무 이런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설득과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본인의 하나의 그런 그 리더십의 일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왕적 대통령과 민주적 대통령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요. 실제로 옛날에 왕들도 자기 이 관료들과 조정 대신들과 민주적이기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했던 그런 행정기관 내에서의 어떤 개방성 이런 거는 왕에 따라서 뭐 그런 운영을 했던 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교적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총리께서 왕과 대통령, 왕이라는 제도와 대통령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전제 군주 형태의 왕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협의할 필요도 없고 또
국회에 와가지고 국정연설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마음대로 다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좀 모든 것은 대통령이 법치주의, 헌법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유민주. 그렇죠. 예. 네. 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이제 재구분법인데요.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왕이고 권력이 분립돼 있으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무슨 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는 거하고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본질적으로 왕과 대통령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력 분립의 어떤 대통령제의 정신이 이 국정원에서 구형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권력 분립을 실제로 실천을 하려면 권력 분립의 상대가 야당과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과 의회를 좀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이제 사법적으로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야당 대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이런 대화를 지금 한 번도 안 나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옛날과 같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이런 차원에서 두 분이서 만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헌법에 맞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라면 역시 당 간의 협력은 당의 대표들끼리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야당 대표를 두 분이서 뭐 대화를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여당의 또 대표를 이렇게 소외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아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헌법의 가치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정연설도 여기 와서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님하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두 분이서 안 만나느냐 그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꼭 둘이서만 만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잖아요.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거나 우리가 거부권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을 텐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 이런 게 한 번도 기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분이 아니고 뭐 세 분이 해도 좋고 뭐 야당 여당 같이 봐도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신 거죠? 글쎄요. 꼭 하여튼 당 대표가 거기에 와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뭐 의장님이나 또 의장단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하시는 것도 훌륭한 국회와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 그럼 뭐 아닌가. 대표는 아이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분들하고 뭐 저도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야당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좀 하셨나요? 저는 뭐 어느 행사장에 가시거나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시면은 아주 반갑게 악수도 하시고 그거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인사는 반갑게 하겠죠. 근데 그다음에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이런 대화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하는 그런 방법론을 생각을 좀 하셨겠죠. 아니,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도 별로 야당 의원들하고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맨날 상임위원장님 제가 우리 쫓아다니느라고 총리님하고 바쁜데요. 우리 총리 홍보에서 식사한 거 그거 말고는 저도 기억이 없는데. 네, 더 좀 열심히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야당하고 대화 안 하는 거는 옛날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나랑 이견 있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자, 의회에 대한 것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임명을
강행한 거, 인사청문회 절차가 안 끝났는데 임명을 강행한 게 24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때 5년간이 33명입니다.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기록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가 연평균 5.1건입니다. 다 합해서 9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 대한 어떤 대화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부보다도 소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잘 아시지만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힘들고 또 숙고를 해야 되는 일이시겠습니까? 이 제2요구권이 많아진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 특정 정당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법적인 이런 충돌도 일어나고 무리하고 비례적인 어떤 그 임무에 대한 규정이 비례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그게 더 큰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법 폭주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하고 또 하려고 노력하듯이 야당도 역시 좀 여당이나 정부하고 더 좀 그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만 좀 우리 야당도 그런 좀 인식을 가지고 서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저는 정치권, 여야 간의 협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제2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다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적인 이런 경호가 문제가 돼요. 여기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틀어줄까요? 저게 우리 카이스트 행사에서 어느 학생이 이제 소리를 내서 대통령한테 어떤 요구를 했던 장면이에요. 저 장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저 행사장에서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막 발언을 방해했을 때 보인 태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대로 하자. 존중하면서 하자. 그 다른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실 직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청중들의 박수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게 더 보기가 좋고 또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어떠세요? 네, 그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규칙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거기 사실은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이게 경호법의 목적인데 저런 목소리 가지고 신체 위해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경호를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서 보면 그 현재와 얼마 뒤의 모든 사안이 어떻게 경호 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이분들의 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경우가 말하자면 강하게 한 거 아니냐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거는 경호의 그런 그 규칙에 따른 경호 팀들에게 우리가 좀 맡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요 저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모든 대통령에서를 거의 다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큰 소리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호실 직원들 저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거를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하는지 총리께서 그냥 옹호만 하지 마시고 좀 생각 좀 하시고 좀 대화 좀 나눠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사면권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면권으로 사법 질서가 무력화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설 사면에서 댓글 공작으로 국정농단으로 이제 그 실형받은 김관진, 김기준 씨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도 수감이 안 됐어요. 그 실형 확정 후에서 집행 지연되던 중에 바로 설 특사로 물러납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에는 실형받은 사람은 석방 5년, 실형이 아닌 유죄는 형 확정일 5년이 지나야 사면 청원이 가능하고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문란 범죄라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루도 수감이 안 되고 사면됐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문제는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논의가 됐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좀 자세한 문제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좀 설명하시도록.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사면복권 가지고 막 출마도 시켜요. 김태우 구청장 출마해서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같이 사면됐던 경기남부지방청장이 충남 당진의 후보가 됐고요. 지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아예 사면을 예상하고 공천 신청까지 합니다. 뭐 심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또 옛날 정부에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거는 그 삼권 분립하에서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 법무부 장관님으로 총리님, 법무부 장관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총리님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이런 정도 얘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도 그 수감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사면을 하고 어떻게 바로 공천 신청하는 사람 그 전날 사면합니까? 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나라 기강이 서질 않아요.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도 그동안에 공직을 평생 수행해 오신 분이 이런 정도 얘기도 쓴소리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들이 지금 여러 정부에 거쳐가면서 이 사면권에 대한 문제로서 제기가 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잠깐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문 2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야에서 만드는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 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이 그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건 국고 200억이 지금 손실된 거예요. 이 위성정당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이런 정당 활동이 민주성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고가 이렇게 편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십니까?
여러 선거 제도의 유형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개정을 입법을 하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활동은 정당에서 청구를 할 책임은 또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의견 한번 묻죠.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더 많이 검토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성 정당이 헌법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시하고 점검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